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여러분은 교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아하게 예쁜 곳에 가서 차를 마신다거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웃는 낯으로 대한다거나, 말을 할 때 목소리를 깔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교양일까요? 피터 비에리는 이 교양 수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교양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양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비에리는 1944년 스위스 베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철학서를 저술했습니다. 또한 소설도 집필을 했는데 제일 유명한 책은 영화로도 나온 바 있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제가 이 책을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읽고 나서, 그리고 또 이 피터 비에리의 소설 삶의 격과 자기 결정이라는 책도 읽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필명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필명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처음엔 같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작가 소개를 보니까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삶의 격과 자기 결정이라는 책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삶의 격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표제어를 달고 있고, 자기 결정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는 표제어를 담고 있는데, 이 책과 더불어서 자유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이 세 권이 피터 비에리의 자유 3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이 두 권밖에 읽지 못했는데, 자유의 기술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책은 이 두 가지는 아니고,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이 교양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열면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이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이란 사람이 자신에게 행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행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교양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타인이 나에게 해줄 수 있지만, 교양은 오직 혼자 힘으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는 것도 아니고 시답지 않은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다는 것은 교육을 받는 것과는 실제로 아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 교양을 갖추려고 할 때에는 무언가가 되려는 목적, 즉 이 세상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식을 품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대면하는 방식,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호기심을 확 끌지 않나요? 즉,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또 이어서 나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또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의 상당 부분, 또 누군가는 대부분의 그것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죠. 종교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관습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예의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그게 맞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내가 주체적으로 체험하고 생각하고 정립하고 결정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역사를 통찰해보면 지금이라는 의식이 달라질 거야. 지금의 너가 전부가 아니야.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야. 또는 꼭 그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야. 등등 말이죠. 피터 비에리는 교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호기심을 죽인다는 것은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호기심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고정관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돌파구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 다양성과 그 각각에 대한 이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으로 확대되고 그 넓은 사상과 세계에서 세워지는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자신의 세계를 넓히지 않으면 편협한 생각, 편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남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은 삶, 확장된 세상을 사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교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교양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8가지 주제를 달아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앞쪽에 교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부에서는 이해의 다양한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가지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교양. 두 번째, 깨인 사상으로서의 교양. 세 번째, 역사의식으로서의 교양. 네 번째, 표현으로서의 교양. 다섯 번째, 자아의식으로서의 교양. 여섯 번째, 주체적 결정으로서의 교양. 일곱 번째, 도덕적 감수성으로서의 교양. 여덟 번째, 시적 경험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교양이라는 열정의 길이라는 주제로 교양 있는 삶으로의 촉구를 하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부로 넘어가면 교양의 시작이 호기심이라면은 교양의 효과로 이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은 상대에게 유익한 것이기 전에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심리,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 모든 것들의 총체가 문학입니다. 따라서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양을 증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부 이해에 관해서는 문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서는 교양이라는 표지어를 달고 나온 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교양을 위한 책이기보다는 교양을 위한 책인 척하는 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을 위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왜 읽는지 모르거나 목적을 다르게 두고 읽는다면 피터 비에리가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을 쌓는 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연설가인 그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루즈벨트거나 링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연설가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일의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보다 7시간의 연설문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렵고 7시간의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보다 7분의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즉 어떠한 주제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부연 설명을 더 이상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짧고 간단한 말로 핵심을 짚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책도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얇아서 굉장히 빨리 읽히고 핵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런 짧은 책으로 교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누구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안내서가 됩니다. 그런 교양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리뷰의 책은 피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까지 제가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덧붙여서 하나 더 인문학 서적을 이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근길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작년 겨울 12월 달쯤에 서점가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던 책입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백상 경제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나온 책인데 이건 우리나라 경제지 서울경제신문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낸 책이라고 해요. 크게 3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 3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멈춤, 두 번째 권은 전환, 세 번째 권은 전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전환이고요. 이 뒷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 문화, 심리, 동양고전, 건강, 미술, 지리, 천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쁜 하루의 끝에 만나는 나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은 보도 담당 사장이신 분이 이렇게 추천글을 남겨놨어요. 인문학 앞에 퇴근길을 붙이니까 마음이 가벼워진다. 읽기 어려운 책, 부담되는 책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추천의 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실제로 파트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읽으라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파트마다 3가지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역사와 미래인데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들도 이렇게 3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짧게 소화할 수 있는 주제별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읽는 것도 추천을 하고 그 방법으로 이 책이 좀 무겁거든요. 실제로 출퇴근할 때 읽을 거라면은 이렇게 분권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책들 분권을 종종 하기는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분권을 종종 하는데 가지고 다니기 무거운 책들은 이렇게 책을 잘라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정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